안녕, 스토리캐시야. 이번엔 가장 무서웠던 호텔 경험담들에 대한 썰들을 모아봤어. 그럼 시작할게. 첫 번째 이야기. 이건 싱가포르의 좀 안 좋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야.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호텔로 돌아오니 엘리베이터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어. 근데 그 남자는 버튼도 안 눌렀더라. 그래서 내가 눌러줬지. 그 남자가 귀찮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도 층수도 안 누르는 거야. 그때 나는 좀 이상했지만 그냥 같은 층에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날 계속 따라오더라고. 위험하다 싶어서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척 하다가 내 방으로 뛰어들어갔어. 그러니 그 남자가 뭔가 잘못했다는 듯이 나에게 소리 지르더라. 다음날 아침까지 방 밖으로 나올 엄두가 안 났어. 정말 무섭더라. 두 번째 이야기.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가서 호텔에서 밤 1시까지 우리 형과 TV로 영화 샤이닝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우리 방 문을 열려는 소리가 들렸지. 우리 방 열쇠는 우리만 가지고 있었어. 누군가 세게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호텔 자물쇠를 열 수는 없었어. 몇 번 시도한 후에 포기하더라. 우리가 보던 샤이닝 영화보다 더 무서웠어. 결과적으로 데스크 직원이 실수로 잘못된 방에 들어가려던 거였대. 진짜 무서웠어. 세 번째 이야기. 튀르키예 남쪽 해변에 위치한 외딴 호텔에 새벽 2시쯤 도착했어. 이스탄불 공항에서 나와 버스를 한참 타고 마마리스에 가서 영어를 못하는 택시기사와 흥정도 해야 했지. 우여곡절 끝에 그 호텔에 도착했는데 호텔에 불이 났어. 그런데 주인이 나를 보자마자 너무 기뻐하더라고. 그는 다른 좋은 방이 있고 그 불은 작은 불이니 숙박엔 문제 없다고 하더라. 나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따라갔어. 화재 호스를 밟고 연기를 피하면서 소방관들이 오가는 계단을 올라갔어. 그리고 주인은 나에게 불이 난 쪽을 가리키면서 이쪽만 불이 났고 반대편은 이상 없다고 했어. 나는 그냥 따라갔고 도착한 방은 괜찮았어. 문에 있는 화재 대피 방법을 확인하고 너무 지쳐서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어. 아침에 살아서 일어났을 때 꿈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타버린 연기 자욱한 계단과 지독한 탄 냄새로 그게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 호텔 주인은 내가 살아있다고 정말 기뻐하며 아침 식사를 같이 했어. 그 후 몇 년 뒤 그 호텔에 다시 갔을 때 호텔은 화재에서 완전히 회복됐더라. 네 번째 이야기.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B&B에 묵었어. 처음엔 괜찮아 보였고 메인홀에는 오래된 앤틱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어. 취향이 좀 귀엽다고 생각했지만 딱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 방에 도착했는데 책장 근처의 바닥에 스크래치 흔적이 보이더라. 순간 난 그게 비밀문이라는 걸 깨달았지. 그 문이 어디로 가는지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들의 사무실이라고 하며 방을 보여줬어. 그 방에는 잠금장치가 있었지만 내 방 쪽에 자물쇠가 있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웃으며 없다고 하는 거야. 내 방에 위장된 문이 잠글 수도 없는 상태인 것에 걱정을 표했지만 그 직원은 계속 웃고 있는 거야. 난 너무 무서워서 그 문을 막아놓고 거의 잠을 못 잤어. 그건 정말 무서운 경험이야. 다섯 번째 이야기. 12살 때 가족들과 유럽으로 여행을 갔었어. 로마의 호텔에는 엄청 멋진 실내 수영장이 있었는데 딱 놀고 싶은 나이였던 나는 거기서 휴가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러던 중 어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내 발을 간지럽히더라고. 엄마는 나랑 같이 있었지만 다른 남매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서 보지 못했어. 그 남자는 영어도 할 줄 알았고 나를 귀엽다고 하면서 내가 간지러워하는 걸 놀리면서 좋아했어. 나는 계속 웃으면서 그만하라고 부끄럽게 말했는데 그는 계속해서 내 발과 종아리를 만졌어. 이런 일이 2분 정도 계속되니까 엄마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고 완전 방어적으로 그 남자에게 꺼지라고 소리쳤어. 완전 소름 끼쳐. 여섯 번째 이야기. 1996년인가? 나는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샤워 후 벌거벗은 채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 커튼도 닫혀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옷을 입으라는 거야. 아마 내 방에 숨겨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나 봐. 하지만 벌거벗은 채 있으면 안 된다고 전화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7번째 이야기. 정말 힘든 5일간의 일을 마치고 해외로 여행을 갔어. 거의 5일 동안 총 10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았어. 겨우 모텔에 도착했는데 그 모텔은 좀 낡아 보였고 카펫과 담요가 다 축축했어. 하지만 나는 너무 피곤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쓰러져서 바로 잠들었어. 그게 아마 저녁 8시쯤 잤을 거야. 그런데 밤 11시쯤 호텔 전화로 소음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었다는 전화가 왔어.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내 방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어. 나는 혼자라고 대답했지. 그들은 몇 번이나 나 혼자인지 확인했어. 다시 잠들었는데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이상한 일이었는지 생각하게 됐어. 주변에 아무런 소음도 들리지 않았는데 왜 호텔 직원들이 나 혼자인지를 그렇게 확인하려 했었는지 모르겠더라.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전화는 호텔에서 한 전화가 아니었대. 누군가 방마다 전화하면서 누가 있고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나 봐. 그 때문에 항상 방에 추가 잠금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됐어. 혼자 있냐고 물으면 그냥 나랑 사내 놈 셋이야.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지만 소리는 안 낸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낯선이에게는 절대 혼자 있다고 하면 안 돼. 8번째 이야기. 우리 엄마가 출장을 갔을 때 비즈니스 여행자였던 어떤 남자와 옆자리에 앉게 되었대. 그들은 그냥 대화를 나눴고 서로 명함도 교환했지. 그날 저녁에 엄마가 호텔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 프런트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신 남편이 여기 왔다며 그에게 방 열쇠를 줄 수 있는지 물어봤대. 그 비행기에서 만난 그 남자가 엄마의 남편인 척을 하면서 방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야. 고맙게도 직원들이 먼저 확인해줘서 다행이었어. 진짜 소름 끼쳐. 9번째 이야기. 이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15살 때 가족들과 미국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였어.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카지노 호텔의 2인실에 머물렀지. 부모님은 밤을 즐기러 나갔고 나는 동생들과 함께 있었어. 동생들은 방에서 잠을 자고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들었는데 밤 12시쯤 깨어나 보니 내가 호텔 방 밖에 계단에 있더라고. 신발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방 열쇠도 없었어. 아무튼 직원에게 방 열쇠를 달라고 해서 방으로 돌아갔어. 내가 왜 나가 있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나는 몸일병도 없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더 무서워. 10번째 이야기. 내가 한 호텔에 묵고 있을 때 호텔 창문에서 차를 털려는 도둑을 목격했었어. 바로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해서 보안 직원이 나왔지만 그 도둑은 계속해서 그를 피해 다니더라고. 결국 도둑은 차로 도망쳤어. 정말 놀랐었어. 11번째 이야기. 버마의 양곤이란 곳에서 한 저렴한 호텔을 찾았어. 여기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몇몇 층에서 정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호텔에서 자고 일어나 아침에 나와서 아침 식사를 하러 갔어. 그리고 거기서 그 호텔에 묵던 독일 사람들을 만났어. 그들이 말하길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고 밤에 다른 층으로 옮겨야 했다고 했어. 그들이 묵었던 층은 정비용으로 예약되어 있었는데 밤에 벌레를 없애기 위해 방충가스를 뿌렸대. 그 가스가 문 사이로 스며들어가 그 층에 실수로 예약된 방에서 자던 다른 여행객 2명을 죽였대. 다행히 우린 그 층에 있진 않았지만 그런 무서운 일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알게 되어 충격이었어. 12번째 이야기. 내가 12살 때 엄마와 로드트립 중에 미국 텍사스의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의 모텔에 머물렀어. 한밤중에 주인이 와서 방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으니 우리에게 나가라고 했지. 방 밖에서 그와 엄마가 다투고 있을 때 나는 방에서 내 물건들을 챙겼어. 그는 점점 크게 소리를 질러서 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창문 밖을 보니 한 무리의 바이커갱들이 나타나서 그 주인을 위협하기 시작했어. 엄마는 방 안으로 급히 들어왔지. 그들은 저 여자는 여기 묵기 위해 돈을 냈어. 오늘 여기서 묵을 거야. 다시 헛소리만 해봐. 라고 크게 소리치는 게 들렸어. 모텔 주인은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한 것 같아. 그들이 떠나고 나서 다음날 체크아웃 할 때까지 주인은 우리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 너무 떨려서 잠도 거의 못 잤지만 언제나처럼 차에서 자는 것보단 나았어. 의외로 건전하고 착한 익명의 바이커갱 여러분, 너무 고마웠어요. 13번째 이야기. 뉴욕을 방문했을 때 내 아내와 1살 된 아기를 데리고 한 호텔에 머물렀어. 예약은 형이 대신해줘서
우린 그 호텔이 좋을 거라 예상했지. 우린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우리 방을 찾아서 웅장한 중앙 로비를 지나 몇 분 후에 방에 도착했어. 그 방은 조금 수상했는데 너무 늦었고 우린 피곤해서 그냥 묵기로 했어. 아내는 아기용 우유를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어달라고 했지. 방 안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나는 그 우유를 들고 로비로 가려고 했어. 복도에서 좀 헤맸지만 엘리베이터를 발견해서 타고 L 버튼을 누르고 내려갔어. 문이 열리자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어둡고 좁은 복도가 나오더라고. 난 혼란스러워하면서 내렸어. 복도 양쪽에 많은 문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다 잠겨 있었어. 그 길을 따라 헤매고 있으니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 코너를 돌아가니 두 덩치 큰 남자들이 여기서 뭐 하냐며 날 세웠어. 그들은 내가 들고 있는 우유에 시선이 멈추더라고. 그래서 난 호텔 로비로 가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그들은 날 로비까지 안내해 주었는데 뒤돌아 간판을 보니 그곳은 스트립 클럽이었어. 스트리퍼들이 유료곡과 함께 타는 엘리베이터를 내가 탔던 것 같아. 14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내 친구랑 꽤 고급 B&B에서 묵었을 때의 일이었어. 거기 주인인 여자분은 정말 사랑스러웠는데 그녀의 특이한 점은 갑자기 어디선가 짠 하고 나타난다는 거야. 우리가 문이 하나뿐인 큰 방에 문을 바라보고 앉아있을 때도 갑자기 그녀가 방 안에 들어와 있었어. 우리가 모르는 비밀문이 있는 건지 뭔가 무섭고 기묘한 상황이었어. 그리고 그녀는 우리가 한 얘기나 행동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가장 무서웠던 건 밤중에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어. 그녀는 정말 친절했고 건물도 아름다웠지만 다음날 아침에 이곳에서 나가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유령일지도 모르겠어. 15번째 이야기. 나는 20대 때 밴드를 했었기 때문에 공연 투어를 많이 다녔었어. 그런데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샤워실에 똥이 있었어. 방 열쇠는 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은 독일에서 또 한 번은 2년 후에 벨기에에서 같은 일이 있었어. 완전 다른 투어와 다른 크루들이었는데 똥싸기 유령이 날 따라다니나 봐. 16번째 이야기. 몇 년 전에 내 친구와 함께 민박을 이용했었어. 우린 둘 다 키가 꽤 커서 어딜 가든 안전하게 느껴졌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한 60대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문을 열었어. 그는 우리에게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고 곧 전화를 끝마쳤지. 그는 우리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여자친구 얘기를 시작했어. 자신에게 여러 명의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하더라고. 그는 우리에게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그 여자들은 14살처럼 보였어. 사진을 넘기다가 그는 실수로 여자 중 하나의 여권을 보여주기까지 했어. 우리는 그 당시 갓 20살이었고 정말 불편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그냥 피곤하다고 말하고 잠자리에 들기로 했어. 그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나가기로 결정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곳을 뛰쳐나왔어. 그 남자는 정말 이상했고 전체적으로 불쾌하고 찝찝한 기분이었어. 정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17번째 이야기. 작년에 나는 남미 니카라과에 있었어. 방 안에 큰 정갈들이 잔뜩 있었고 첫날 아침에 일어났을 땐 내 침대에 여러 마리의 작은 정갈들이 있었어. 다음날 밤에는 술집에서 친구랑 얘기하다가 목 뒤에 가려움을 느껴서 목 뒤를 털었더니 땅에 큰 정갈이 툭 떨어졌어.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난 비명을 지르고 그 정갈을 밟았어. 나는 니카라과의 큰 정갈들을 정말 싫어해. 그것들은 빠르고 물리면 정말 아파. 18번째 이야기. 아내와 나는 대형 복합체 호텔에 묵었어. 하나의 호텔이 주변의 모든 다른 호텔을 거의 사들였지. 온라인 특별가로 예약했고 오래된 호텔 중 하나에 배정받았어. 그곳 천장에 큰 합판 조각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었어. 한쪽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틈새로 숨어서 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지. 우린 문고리에 방해금지 표시를 걸고 관광하러 나갔어. 방에 돌아오니 TV가 최대 볼륨으로 켜져 있었어. 다시 나가고 방에 들어왔을 땐 샤워 커튼이 떨어져 있었지. 다행히 거기선 하룻밤만 묵었어. 진짜 그 방은 누군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19번째 이야기. 내가 4살 때 일이었어. 우리 가족은 세인트 키츠라는 곳의 한 리조트에 있었어.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수영하다가
한 친구가 수영장에서 전응하라고 불리는 한 여자 이야기를 했어.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 여자는 어떤 정신장애가 있었나 봐. 어느 순간 나는 그 여자 앞에 서 있었고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어. 그 여자가 눈을 감으면 좋은 선물을 줄게라고 했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내 머리를 주먹으로 치고 물속으로 세게 눌렀어. 다행히 엄마가 이걸 받고 달려와 그녀를 막았어. 나를 익사시키려던 그 여자를 돕던 간병인은 그녀를 주시했어야 했는데 일광욕하느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 우리 엄마는 정말 화가 많이 났었어. 그 상황은 무섭기보다는 끔찍했어. 그래서 얘기하고 싶었어. 20번째 이야기. 내가 4살 때 우리 가족은 캐리 스테이너가 일했던 시더러지 호텔에 묵었어. 그는 지금 유명한 연쇄살인마이지만 그땐 아직 4명의 여성을 살해하기 전이었어. 우리 가족은 한참 운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로 갔어. 아이 3명과 어른 2명이 가기엔 긴 여행이었고 산이 많아서 힘들었어. 모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간이 많이 늦었어. 우린 다 피곤해서 차에서 내리고 싶었어. 하지만 차를 세우자마자 엄마는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모텔 예약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모텔로 가자고 말했어. 엄마는 항상 스파이더맨의 피터 찌리릭같이 6번째 감각 같은 걸 가지고 있었거든. 실제로 엄마의 그 피터 찌리릭 덕을 본 적이 몇 번 있었어. 그런데 아빠는 너무 피곤하니까 제발 그 찌리릿은 무시하고 그냥 여기서 딱 하룻밤만 묵고 아침에 나가자고 엄마를 설득했어. 엄마가 실제로 내 손을 놓지 않던 기억이 나. 아빠가 체크인하는 동안 엄마는 우리를 붙잡고 계속 주위를 둘러보면서 경계했어. 아빠는 엄마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수영장으로 보냈어. 하지만 거긴 수건이 없어서 엄마가 프런트에 전화했어. 수건을 가지고 온 남자가 수건을 건네주고 나가자 엄마는 갑자기 우리를 물에서 끌어내고 방으로 데려갔어. 그 남자가 너무 무서웠다며 그 눈빛에서 악마 같은 기운을 느꼈다고 했어. 그날 밤 우리 부모님은 서랍장을 문 앞에 놓고 우리 모두 같은 침대에 모여 잤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우린 다른 호텔로 갔지. 그리고 2달 뒤 엄마와 아빠가 뉴스를 보는데 어떤 남자가 요세미티에서 한 여자와 2 어린 소녀를 살해했다고 했어. 그리고 그 모텔이 시더러지 모텔이라는 걸 알았어. 그 남자, 캐리 스테이너는 우리에게 수영장에서 수건을 준 남자였어. 우린 다시는 요세미티로 가지 않았어. 그리고 엄마는 항상 본능을 믿으라고 했지.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빨리 거기서 나가라고. 21번째 이야기. 나는 다음날 아침에 수업을 듣기 위해 그 전날 밤 호텔에서 묵었어. 도착했을 때 그 호텔은 담배 냄새로 가득했는데 내가 피운 것이 아니라고 프런트에 전화했어. 정말 피곤해서 침대로 올라갔는데 내 발 아래 작은 원통 모양의 물건이 있었어. 나는 그게 펜인 줄 알고 아침에 필요하니까 놔뒀어. 아침에 일어나서 그 펜을 찾았는데 그게 약쟁이들이 쓰던 파이프였더라고. 그래서 그 방에 대한 모든 비용을 환불받았어. 거기 청소부는 아마 해고됐을 거야. 22번째 이야기. 특별히 무서운 얘기는 아니지만 꽤 험한 경험을 해봤어. 호주에 도착한 지 일주일쯤 되니까 2년 비자를 위해 농장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 도착했던 그 집은 꽤 낡아 보였고 안쪽 벽에는 그래피티로 도배돼 있었어. 그런데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어. 다른 숙박객들은 마치 나사 빠진 좀비들 같더라고. 주간 쇼핑은 이틀 뒤라며 빵 한 덩어리씩 줬어. 다음날 일을 시작했는데 콩을 따는 일이었어. 킬로그램당 1달러 10센트였고 거의 14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50달러도 못 벌었어. 그래도 잠은 거실 같은 곳에서 자고 식사는 식빵 쪼가리였어. 그 다음날 몇 시간 일한 뒤 내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런 건 싫다며 멜버른으로 돌아가자고 했어.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정말 좋은 호스텔에서 멋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시간당 25달러를 벌게 됐어. 그렇게 겨우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 그 끔찍한 농장에서의 호러쇼는 생각하기도 싫어. 지금까지 스토리캣이었어.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